예, 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WC 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건강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또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무조건 칼슘을 꼭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밀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슘이 중요한 기능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칼슘의 기능은 크게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칼슘이 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뼈가 기둥 역할을 해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뼈가 약하면 우리가 제대로 걷거나 운동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뼈의 기숙성 성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성분을 바로 칼슘이고요. 또한 칼슘은 저희 소화에 아주 필수적인 음식물을 갈아서 섭취하기 좋게 만드는 치아의 구성 요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뼈를 구성하는 위해 다양한 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칼슘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결국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는 골다공증이나 또는 치아에서 칼슘이 부족한 치아 의식 등의 어떤 여러 가지 병증 증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칼슘이 어느 정도 섭취해야 정상적이냐면 보통 700에서 8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데,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칼슘 섭취량이 500m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 200에서 400mg을 섭취를 음식물로 하회하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보조제를 구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혈액 응고입니다. 생활을 하면서 손을 비거나 아니면 코피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피가 우리 세포 혈관막을 벗어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에 상처가 생긴 거고, 그 혈관의 상처를 막아야지만 출혈이 나지 않도록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을 만들어서 혈소판들이 엉키고 성켜서 출혈을 막게 되는데, 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을 생성해 혈액의 손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슘이고요. 세 번째 역할을 찾아볼까요? 세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모든 것이 다 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의 움직임은 이런 신경계통의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면 그 근육이 신경 신호를 받아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지만 우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꼭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심장인데, 심장 역시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 반복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피를 보내서 생명 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수축작용을, 그리고 세포 밖으로 나오면서 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 움직임 또는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물질이 칼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몸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뼈의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뼈에서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나 면역세포 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뼈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백혈구와 면역세포의 생성이 더 활발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뼈를 만드는 칼슘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은 자연스럽게 면역세포 생성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여러 논문에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임파구나 T세포, B세포, NK세포 등의 어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칼슘을 통한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로 통한 면역세포 생성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뼈에서 백혈구와 면역세포 외에도 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만들어내면 그 뼈가 혈액 생성을 활성화시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건강한 피가 결국은 저희 몸의 혈액순환을 활발해지고 또 세포 각각에 피가 잘 전달되도록 하게 됨으로써 암을 예방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암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피가 각 세포에 전달되지 않을 때 주요 작용 요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뼈의 조혈 작용으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칼슘의 파라독스 현상이라는 겁니다.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창과 방패처럼 서로 이율 배반적으로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면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파라독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칼슘이 그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살펴보면 일단 칼슘이 부족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의 칼슘 농도가 저하가 되고, 그러면 아까 살펴본 각각의 조혈 활동이라든가 근육 유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있어서 칼슘 농도가 저하되면 당연히 이제 뼈에서 칼슘을 녹여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라고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이나 이런 걸 먹어서 칼슘의
뼈를 채웠다가 다시 녹아서 뼈에서 나오는 그런 활동이 계속 반성화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뼈로 진입을 하지 않고 혈액 내 칼슘이 증가하게 되는 골다공증 증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내 칼슘이 증가한 그 물질들이 결국에는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로 이제 흡입이 되고 축적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세포 내외 뼈뿐만 아니라 세포 간의 어떤 칼슘 이온의 밸런스가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세포에 과다하게 칼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칼슘이 과다하게 세포내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최종에 이제 베타세포라고 있는데, 이쪽에 과도하게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당뇨병이 발생을 하고, 뇌세포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알츠하이머, 그리고 면역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같은,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칼슘의 파라독스는 칼슘을 많이 챙겨 먹는데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결국은 칼슘을 계속 먹는 것이 뼈를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이 뭐냐?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칼슘을 드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음식물로 섭취하고, 보조제도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선적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제 중에서는 여러 가지 칼슘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산호칼슘도 나오고 이온화칼슘도 나오고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위산을 충분히 분비시켜서 위산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미네랄, 그러니까 칼슘 외에도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죠. 마그네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산과 충분히 혼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보조제를 꼭 드셔야 되는 상황이면 보조제 중에서도 흡수가 좋은 그런 보조제를 선택하셔서 드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위산이 잘 분비되도록 건강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가 안 좋아서 위산 분비 억제제나 여러 가지를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위산이 또 안 나와서 이런 미네랄이 흡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위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미네랄이 흡수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건강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은 칼슘을 우리 몸에 흡수가 되더라도 그 칼슘이 뼈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또 필요한데요. 하나는 마그네슘이고 하나는 비타민 D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있어야만이 저희 몸속에 뼈로 칼슘이 축적이 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조제, 두 가지 식품은 반드시 같이 복용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고혈당증이 심하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고혈당증이 심한데 이걸 내버려 둔 상태에서 칼슘을 아무리 먹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혈당증 주사나 고혈당증 약을 드셔서 고혈당증 먼저 치료하시고 칼슘을 나중에 드시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치료와 병행해서 칼슘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뼈 건강, 그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칼슘 섭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또 칼슘 섭취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